이런 스님의 삼국유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걸 갖다가 뭐 없는 이야기로 꾸며가지고 이름도 만들고 연대도 만들고 도읍지로 3번 옮긴 것도 만들고 했다고 보기에는 그 무슨 이익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이 이덕일의 역사TV를 이제 보신 시청자분들이 이제 여러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질문을 좀 선별해 보니까 16가지쯤 되는데, 뭐 16가지를 또 이렇게 묶어보면 몇 가지 이제 갈래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그 질문들의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질문은 상당히 이제 내용이 깊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질문들은 이제 누구나 이런 이제 역사TV를 시청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의문들에 관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묶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역사 사료가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이제 특히 이제 역사 사료가 그 이름만 남아 있는 사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25사라고 해가지고 사기부터 청사고까지 이제 정사 체계가 쭉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삼국사기, 이제 삼국유사, 뭐 고려사, 고려사조류, 뭐 선왕조실록, 뭐 요 형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 역사들에 대해서는 사료가 많이 안 남아 있죠. 그래서 그 현황을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사라진 역사서들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련이 삼국유사에서 단군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책들을 봤다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위서라는 책하고 이제 고기라는 책인데, 이련이 그 두 권의 책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단군조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연대라든지 도읍을 옮긴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이제 그런 책을 보고 했다라고 이제 썼는데, 다행히 이제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에 그 단편적으로 인용한 이제 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인용한 그 책들은 남아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들은 이련이 이제 꾸며낸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인 학자들의 마인드 알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일본 식민지배에 불리한 게 나오면 다 거짓말이다, 다 꾸며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한 강단사학은 무조건 그걸 추종하는 그것이 이제 큰 프레임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스님의 삼국유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걸 갖다가 뭐 없는 이야기로 꾸며가지고 이름도 만들고 연대도 만들고 도읍지로 3번 옮긴 것도 만들고 했다고 보기에는 그 무슨 이익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책을 팔아서 돈을 버는 시기도 아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이런 스님 쪽에서 남긴 주요 저작집에 남아있지도 않았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님이 굳이 뭐 후세에 삼국유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걸 미리 알아가지고 뭐 조작해서 단군 이야기를 해놨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일본인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이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제 그런 상상 자체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는 단군 신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양사학계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하면 이게 믿지 못할 이야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서양사학계에는 신화라는 걸 다 역사로 인정해요. 역사가 투영된 모습으로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런 그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식민사학자들이 단군을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만 신화하면은 식민사학자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란 의미를 이제 깔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시작은 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그 윤내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화라고 해야 된다. 단군 신화라고 하지 말고 단군 사화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용어상으로는 이제 사화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화를 갖다가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굳이 이제 서양사학계에서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할 때 그걸 다 이제 사실로 인정하고 역사 사실이 투영된 기록으로 다 인정을 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보면은 유기와 신집이라는 역사서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영량왕 때 그 수문제가 보낸 30만 대군을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집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하는데, 이 신집이라는 역사서는 그 이문진이 편찬합니다만, 이문진이 새로 편찬했다라기보다는 국초에, 나라초에 있던 유기백권을 갖다가 이때 깎고 해가지고 5권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고구려 국초, 고구려 개국초에 100권의 역사서를 쓸 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기에 담긴 상당 부분 이야기들은 바로 이제 단군조선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의 왕력조, 삼국유사 제일 앞부분은 왕의 계보, 신라, 고구려, 백제 왕들의 계보를 쭉 써놓은 겁니다. 연대를. 이제 거기에 보면은 고구려 개국시조 동명왕에 대해서 이제 단군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고구려 건국한 이듬해 서기전 36년에 그 추모왕이 이제 주몽이 비류국왕 송양과 이제 다투어 가지고 항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지역을 갖다 비류국을 그 고구려 강역으로 편입하는데 직접 지배하지는 않고 그냥 송양에게 다스리게 하면서 그 이름을 다물도라고 이름을 줘주죠. 그런데 다물이라는 말은 바로 옛 강토로 회복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해는 휴모왕이 그 송양을 꺾은 해는 개국 다음 해예요. 작년에 개국한 나라가 회복할 옛 강토가 어딨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다물이라는 고구려의 건국 국시는 옛날 단군조선의 강역을 회복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는 건국 이래 계속 이제 서쪽으로 진출을 했고, 중국 기록에 고구려는 뭐 노략질을야라고 하는 잔뜩 욕이 쓰여져 있는 것은 중국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이유가 고구려가 공격하는 그 강역들은 옛날 이제 단군조선의 강역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기나 신집들도 이름만 남아있고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이제 근초고왕 때 서기를 편했다라고 나오죠. 근초고왕 때도 백제가 나라를 중흥시킨 그런 때죠. 그러니까 근초고왕은 고구려 고구권왕을 전사시켰던 이 백제의 중흥군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중흥할 때 서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신라 또한 진흥왕이 뭐 진흥왕 순수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진흥왕이 상당한 정복군주인데, 진흥왕이 또 거칠부에게 국사라는 그 역사서를 쓰게 했는데 이 국사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려 후기에, 그러니까 고려가 나중에 이제 원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강화도로 이제 이주를 하는데, 이때의 고려의 배설아치자 지식인 중에 유규보가 있습니다. 그 유규보가 동명왕편이라는 장편 서사시를 써요. 그런데 그 장편 서사시 앞부분에 서문이 있어요. 서문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추모왕 고구려의 건국시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신이한, 아주 신비롭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고려의 무식하고 어리석은 남녀들도 아주 능숙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구보는 나는 이제 공자의 제자다, 그래서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아주 괴이하고 력, 여기서 말하는 힘은 보통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난, 어지러운 것, 괴력난신, 그 신이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이거를 안 믿었는데 그 후에
구삼국사라는 책을 봤다는 겁니다. 구삼국사는 사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구삼국사인데요. 구자는 나중에 김부식이 편찬한 이제 삼국사기와 비교하기 위해서 구자를 쓴 거고, 원래는 제목이 삼국사죠. 그리고 김부식이 처음에 써서 인종에게 바쳤던 책의 제목도 삼국사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들어오면서부터 삼국사기라는 표현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원제목은 삼국사죠. 이 삼국사에서, 그러니까 구삼국사에서 그 고구려 시조 동명 추모왕에 관한 이야기를 보니까 그 이규보가 얘기한 어리석은 남녀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게 뭐 어지러운 이야기인 줄 알았고, 아주 이제 그 허황된 이야기로 알았다. 그런데 자기가 3번을 깊이 읽어보니까, 이게 어지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성스러운 이야기고, 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이게 신령스러운 이야기다 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서 이 동명왕 편을 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동명왕 편에 보면은 구삼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설명 형태로 실려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추모왕이 부여에서 내려올 때 강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부여군사가 막 쫓아오죠. 그래서 이제 체포될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추모왕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뭐냐면 하나는 이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이 강에다가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구려 장수왕이 세운, 이제 고구려인들이 직접 세운 광개토 태왕 능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왕 임진언왈, 왕이 나루에 임하여 말씀하시길 하면서 아시 황천지자, 나는 황천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신 추모왕이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은 떠올라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인들이 직접 세운 광개토 태왕 능비에서는 강에다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하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 이 추모왕이 나는 황천 하느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물의 신인 하백의 따님이다. 그러니까 위야, 나를 위해서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은 떠올라라 라고 명령하죠. 그러니까 응성, 그 말씀에 응해가지고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이 떠올라가지고 다리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 다리를 건너서 추모왕하고 오이마리 협보 3명은 건너갔고, 그 다음에 부여군사가 쫓아와서 건너려고 하니까 다리가 흩어져가지고 못 건너갔다는 거죠. 이규보가 쓴 동명왕 편에 나와 있는 구삼국사의 얘기는 뭐냐면, 이 추모왕이 채축을 들고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다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강에다가 하소연하고, 그 다음에 구삼국사, 고려 초에 쓴 역사서죠. 여기에서는 하늘에다가 하소연하고, 반면에 고구려인들이 직접 쓴 광개토 대왕 능비에는 강에다가 직접 명령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조금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면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게 사실일 리가 있나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럼 마찬가지 이야기로 또 하나 이제 추모왕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삼국사기는 추모왕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용산이란 곳에 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 능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추모왕이 세상에 왕노릇하기가 싫어가지고 하늘에 얘기했더니 하늘에서 용을 내려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용을 타도 그냥 이렇게 말 타는 것처럼 타는 게 아니라 발로 용을 딛고 한 발로는 용의 머리 부분을 발로 밟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승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은 요즘 뭐 한국 사람들은 그게 사실일 리가 있나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마찬가지 이야기로 저는 이제 유태인들하고 우리 민족하고 유사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유태인들 같은 경우 추모왕이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갈대와 거북이 다리를 만들어서
그 엄니대수 엄사수라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유대민족이 건너갔다고 하는 이야기나 이야기 구조가 같은 겁니다. 성서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불말하고 불로 만든 병거를 타고 승천했다라고 하죠. 추모왕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나 그 사고 구조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태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 0.3%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노벨상을 30% 이상 휩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유태인들이 작은 숫자 가지고 전 세계를 거의 뭐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 핵심 이유는 바로 이제 교육에 있다라고 다 말하는데, 유태인들의 대표적인 교육 서적이 토라하고 탈무드입니다. 그 토라는 뭐냐면 모세 오경이에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하는 그 모세 오경을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하는 이야기나 엘리야가 불말이 있고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다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은 유교보가 구삼국사를 3번 읽고 이게 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스러운 이야기였고 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령스러운 이야기였다라고 받아들였듯이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이야기 드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식의 교육, 우리는 그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교육을 가르치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 적은 숫자 가지고도 뭐 그 노벨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뭐 빌 게이츠가 됐든 조지 소로스가 됐든 키신저가 됐든 뭐 아인슈타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칼 막스도 그렇고 프로이트도 그렇고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의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인재라는 건 뭐냐면 남이 해놓은 거 달달 외우는 사람은 인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봉급쟁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인재는 남이 다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아닐 수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고 그걸 대체하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인재고 천재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수히만 인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뭐 멀리 갈 거 없이 이 식민사학 하나만 비판하면 사방에서 이 뭐 주기자고 달려드는 나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로 추모왕이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나는 천재지자다, 황천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주체성, 이걸 갖다가 잃어버리고 우리는 일본의 노예야, 우리는 중국의 노예야 하는 이 노예 사관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보가 구삼국사를 3번 읽고 나니까 비로소 이것이 그 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스러운 이야기였다. 어지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성스러운 이야기였고 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령스러운 이야기였다 라고 하는 이 고구려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추모왕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장편서사시 동명왕편을 쓴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은 이 유교보가 그 부분만 쓰지 말고 구삼국사를 다 기록으로 좀 한번 필사해가지고 남겼으면 유교보의 문집은 동국 이상국집이나 이런 데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삼국사는 고려인들이 고려 초기에 왕건이 갖고 있던 숙무정신, 그 북벌정신을 가지고 편찬한 책이기 때문에 그 김부식이 지금 이제 유학자 관점에서 이제 삭제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남아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가 전해지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